조명이 이게 방 안에 20개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파워선과 신경선을 따로 이렇게 통신선 이제 일종의 그것을 따로 설정을 해서 유선 방식이다 그러면 파워를 언오프 시키고 전기 조명 우리가 껐다 껐다 하잖아요. 그 방식 언오프 시키는 동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방식으로 방 안에 조명이 20개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거는 켜고 어떤 거는 켜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보면 배터리를 갖다 수천 개, 수만 개 연결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배터리에다 각각 전선을 연결해 놓는다고 그랬죠. 그에 따라서 어떤 걸 쓸지에 결정한다고 이렇게 돼 가지고 가정용 110이나 220을 공급하는 그런 배터리 얘기했어요. 앞으로 모든 배터리에도 이렇게 언오프 이게 파워선 이렇게 전기가 흘러나온 파워선과 그거를 작동하는 유선 방식이든 무선 방식이든 작동하는 신경선이 존재할 수 있는 일종의 통신선, 그를 통해 신호를 전기를 조명 스위치처럼 언오프 시킬 수 있습니까? 매우 쉽죠. 그렇게 해서 이 배터리를 몇 개 했다 쓸지, 뭐 2개 했을지, 5개, 10개 했을지 이걸 결정을 100개 했을지, 그럼 그만큼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은밀하게. 그렇죠. 전기량을 통제해서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내거나 왼쪽 왼쪽으로 로봇이 움직일 때 오른쪽으로 많이 하면 오른쪽에 전기염, 왼쪽은 많이 전기염,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각각 틀린 전기점 힘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자동차에도 모터를 갖다가 바퀴를 4군데 달아가지고 각각 틀린 전기적 힘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YTN 사이언스에서 어떤 중소기업자가 도면상으로 직접 만들지는 않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독일의 어떤 업체인가, 독일의 어떤 비행체 업체가 또는 또 현대기아차의 비행체 기술에서 좌우의 회전을 연료를 틀리게 해가지고 줘가지고 많이 주는 쪽으로 비행기가 조향하는 그런 기술로 쓰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얘기했었거든요.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현재 자동차나 이런 것에서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속도를 그걸로 강중량을 조절할 수 있다. 변속기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뭐 전기 방식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각 연소실에도 틀리게 각각 연소실에도 틀리게 연료를 줘서 그에 따라서 자세를 제어하거나 비행체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더 연소 방식의 석유 방식이다. 프로펠러도 오른쪽에다 전기 방식에 따라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조향, 방향을 하거나 자세를 제어하거나 이런. 이번에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 기술 쓰셨잖아요. 그래서 연소실에 각각 틀린 연료를 줘가지고 정밀하게 계산해서 자세를 제어하는데 쓰셨더라고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몸체를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정밀하게 움직임을 통제하는 기술을 쓰셨다. 것을 다시 이게 드론을 제가 전 세계로 수천 저번에 수백 저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그에 따라서 전 세계 내비게이션 시간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다. 군사적으로든 상향적으로든 앞으로 다 이거 쓸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GPS 유도받을 필요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게 사전 딱 이렇게 드론 조종한다. 지금 스틱 조정 아니라 딱딱딱 좌표를 5군데 찍어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농약 버리거나 이렇게 어떤 촬영을 하거나 특정한 어떤 카메라 추적 방식으로 해서 사람과 차량을 이런 것들을 기타 무기들을 1년분들을 달아가지고 각각 추적을 해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움직임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 CCTV 같은 데서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추적한다는 거죠. 특정 사람만을 아군 적군을 구별해서 걔만 공격할 수도 있어요. 차량도 그렇고 아군을 살리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특정 요인을 암살할 때도 가능하고. 그래서 드론 같은 것이 이제 특정 요인만 암살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 가능합니다. 특정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자동 항법 장치입니까? 자동 항법 장치입니다. 이 방법은 그래서 이제 임무 끝나고 다시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조정하는 자동 뭐 스틱 방식이든 뭐든 간에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어야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을 때 서로 간의 위치를 인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약간 떨어지면 경보 울려서 조난할 때 쓰죠. 엄마, 아들 이렇게 해서 거리 떨어지면 이렇게 자동으로 경보 울려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장치나, 어디 이렇게 조난할 때 등산구 어디에 이렇게 스마트폰도 안 통하고 그랬을 때 이 전파는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으로 3km, 5km 가잖아요. 워키토키는 서로 파행이 틀린 이렇게 전파 묶음을 쓰면은 멀리 간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멀리 간 10km도 갈 수 있어요. 10km.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서로 전파 통신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스크에 스페이스X에서 이 통신 기술을 쓰셨을 겁니다. 서로 파형에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쓰면 이 통신은 멀리 간다. 그래서 우주 위성 통신에서도 서로 파형에 틀린 레이저 통신, 레이저파를 이렇게 묶어서 쓰면 환자 분목되듯이 의자는 현상은 멀리 간다. 선명하고. 그러면 우주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의 통신으로도 레이저 통신을 쓸 수 있다. 이 기술을 내가 계속 머스크 쓰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쓰신 것 같은데. 어떤 발사체 스페이스X 올라갔다가 이게 모체로 들어올 때 서로 간에 같은 프로그램을 답자고 있어서 정확히 유도가 된다는 거죠. 또는 그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당되는 지점을 항법 정체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드론 조정 기술. 이거는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 앞으로 배 이런 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데서 도움이 될까요? 호텔 서비스 로봇, 그러면 이제 호텔 서비스 로봇이 5군데를 지정해줬다. 그럼 5군데를 딱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모체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배달 로봇, 택배 로봇 다 10군데 딱 찍어줬다. 10군데 배달하고 다시 돌아온다. 이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렌터카 이렇게 빌려줬다가 다시 모체로 돌아온다. 이게 렌터카 기술도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이겠죠. 차량 기술인데 이런 방식이 뭐 장난감도 가능할까요? 장난감도 가능합니다. 진공청소기 로봇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특정 가로 세로 이렇게 해당되는 집안을 가로 세로 높이라고 좌표해서 2군데 찍어주면 현재는 지 혼자서 막 돌아다니지 아무 데나. 그 무슨 낭비입니까? 2군데만 찍어주면 2군데만 딱 청소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해서 특정한 좌표 숫자 방식을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가지만 요인 암살도 이런 또 드론 로봇이 앞으로 볼 로봇이다. 그러면 볼 로봇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막 볼로봇 이렇게 1000개다. 그럼 각각 이제 통신을 하는 거예요. 서로 파형에 들린 전파 묶음 하고 중간에 이렇게 어떤 드론이나 다른 것이 내 신호를 전달하는 중계 기능을 가진 정찰기도 있을 수 있고 유성 통신을 통해서 이걸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좀 거리가 멀 때는 볼로봇을 내가 한 10,000개 움직인다. 그러면 거기다 특정 요인을 암살하라는 것을 넣어줬다. 명령을. 그러면 그 카메라를 인식을 해야 되겠죠. 카메라를 인식을 해서 해당되는 목표물로 걔 맞다. 그래서 여기서 명령을 영상을 보면서 딱 찍어주면 좀 더 큰 로봇이 볼 로봇 중이라든지 이렇게 엄청 큰 로봇이 영상을 딱 보고 걔 맞다라고 일련 번호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볼 로봇이 일제에 달려들어서 그걸 부착해서 폭탄으로 터지든지 이렇게 침으로 독침으로 찍어서 죽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그 볼로봇의 통신은 서로 파형에 있던 여러 개 전파 묶음으로 볼로봇이 10만 개인데 너무 괜찮아요. 네, 일련 번호를 틀리기 위해서 스마트폰은 우리나라에 100만 개라도 몇백만 개라도 스마트폰 통신 번호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각각 수신할 수도 있지만 같은 파형의 전파라도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각각 명령을 줘서 해당되는 벌이 정확히 걔를 부착해서 하거나 떼거리로 달려들어서 부착해서 암살하거나. 그러면 벌로봇이 1000만 대면 더 위력이 세겠네요. 그렇죠. 몇백 개, 몇백조, 몇천조라면 그걸 무슨 수로 맞겠습니까? 군대가 몇만이라도 금방 달라붙어서 그냥 폭탄으로 그냥 터지거나 별로 독침으로 찌른다면 누굴 맞겠어요? 그렇죠. 그것에서 뭐 스마트폰도 100만 개 움직이는데 그 이동통신에서 이렇게 300만 개라도 서비스 하잖아요. 전부 같은 전파라 이제 호출 번호만 틀리게 그렇게 해서 볼로봇에서 통신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이것도 이제 제 기술인데 조명이다. 조명이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조명이 있다 그러면 유선으로 하나는 파워선 전기선 주고 파워선을 통제하는 유선 통신선이 있어서 언어프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전선을 수만 개짜리라도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이게 파워를 전달하는 파워선과 틀리 이게 신경선이라고 그러죠. 통신선이 따로 있어서 신호를 언오프하는 우리 조명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언오프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집안에서도 이렇게 40개 있다 그러면 각각 어떤 거는 켜고 어떤 거는 켜지 않고 이 기술이 가능하답니다. 네. 지금 현재에서 이렇게 조명 LED 조명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40개가 있다. LED 이렇게 램프가 이렇게 40개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게 40개 전부를 켜는 것 또는 20개만 켜는 것, 10개만 이걸로 이제 조명을 밝기를 조절한다는 것 또는 섬세하게
5개만 키고 2개는 안 키고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 전구에서는 이거 배터리에서 쓰는 방식대로 이렇게 해서 조절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조명의 어떤 램프를 LED 램프를 5개 어떤 거는 큰 전력이 들어가게 어떤 건 적은 전력이 들어가서 전구의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서 그것을 빛의 융합 현상 대중소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강하게 빛이 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동차 전조등 같은 데도 전력의 차이를 둬가지고 램프에 전구 방식이든 뭐가 됐든 LED 방식이든 각각 차등해서 램프에다 전력을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빛의 사이즈, 빛의 이제 출력의 사이즈, 어떤 것은 강한 빛, 어떤 건 중간적 차길이 약한 이렇게 해서 섞어가지고 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자동차에 부딪혀가지고 강한 융합 현상이 일어납니다. 빛이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환하게 빛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명도 이런 방식. 이것은 제 기술인데 A사 레이더에서 서로 파형이든 여러 개 전파를 묶어 쐈을 때 전력을 각각 차등해서 줬을 때 이것을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상대방 전투기 만들 때 강하게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전투기의 부분을 따라서 가로 세로 높이의 부분을 따라서 틀리게 전파가 각각 맞추는 이런 정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판이 있는 부분으로 예상되는 머리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그쪽 부분에 이렇게 전파가 집중되겠죠. 그쪽 부분에 숫자를 많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당되는 어떤 전투기가 됐든 레이더가 됐든 해당되는 머리 부분이겠죠. 그래서 전파를 집중하면 거기다. 특정 요인을 할 때도 암살할 때도 이 방식. 그래서 특정 요인을 암살할 때도 머리는 심장을 겨냥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전파를 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레이저파 같은 거는 약간 직진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조절이 정확히 되죠. 레이저파 같은 건 레이저 공격 무기 있잖아요. 여기 해당되는 뭐 미사일을 맞춘다든지 드론을 맞춘다. 사람도 맞출 수 있어요.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서로 파잉 틀린 여러 개 레이저파를 쏘면 그걸로 공격하듯이 전파도 이렇게 여러 개를 묶었으면 직진성이 약간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개 서로 파잉 여러 개 전파를 묶고 직진성이 형성이 되어서 해당되는 요인을 전파로서 머리 부분, 심장 부분을 맞춰서 작동을 마비시키거나 충격을 고온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이렇게 시가전이다 했을 때 안에 이렇게 열탐지로 해가지고 건물 안에 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딱 하고 이렇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진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같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뜨거운 열을 전파를 이렇게 순간적인 고열을 이렇게 태워버리거나 기절하거나 경찰관이 앞으로 갖고 다닐 수도 있죠. 약한 전파로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YTN의 어떤 김두여 박사 이게 소금 전지에서 어떤 가열체를 이렇게 서로 파형에 틀린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거기는 이제 기술 설명을 안 하셨는데 전체 기술이랑 안 하죠. 서로 파형에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같이 넣어서 초고온을 일으키는 그 순간적으로 가열을 일으키는 이 기술을 쓰셨다. 비행체로 얘기를 하자면 비행체에서 이렇게 미사일이 날라온다. 이제 압축 공기를 잠깐 내뿜는다 그랬죠. 비행체가 이렇게 어떤 초공동물처럼 마찰, 공기 마찰 없이 움직이기 위해서 압축 공기를 내뿜으면서 움직이는데 그 안에서 이 파행이 틀린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최대한 가동을 했다. 서로 파행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해서 이렇게 맞으면 강한 용암열이 생긴다 그랬죠. 서로 파행이 틀린 적외선 전파를 강하게 썼다. 물론 미사일이 오다가 순간적인 초고열을 해서 기판이 타버립니까? 예, 타버립니다. 레이더도 목통시킵니거든요. 여기서 전자전에서는 이렇게 되면 여러분으로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건 이제 쓰시면 저기서 이거는 이제 수소산소 추출할 때도 수소산소 추출할 때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물의 상중하로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상중하로 조사를 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서는 음식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전파가 돌아가면 그래서 이렇게 약간 토네이도 현상을 만들어 믹서기로 얘기하는 믹서 영상을 이렇게 토네이도 현상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압축 공기 넣고 수소산소 추출하는 데 사용한다. 전투기 이제 뒷부분에 쏴가지고 터널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전력의 크기만 세면 여러 이제 비행체가 이렇게 수십 대나 이게 동원해 갖고 인공적으로 폭풍우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물 끓이잖아요. 가스레인지 물 끓이면 거기에 회전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 막 팔팔 거면서 일어나. 예, 그렇게 해서 회전을 이렇게 우리가 팽이 팍 치듯이 열을 회전시켜 믹서기를 위에다 믹서기 달아놓으면 이렇게 움직이듯이 전파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켜준다. 그럼 여러 대 수십 대의 어떤 전투기가 출력을 같이 집중을 시켜줬을 때
공기를 전파로서 가열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해를 가시죠? 순간적으로 공기를 가열해주고 거기로 이제 바닷물에다 물을 끓인단 말이에요. 전자레인지. 그 방식으로 토네이도 현상, 폭풍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말도 안 돼. 제가 저때 왜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들에만 빛이 가득한가라는 기술에 대해서 서로 거기는 전리층이라는 게 있어서 전기가 엄청 많을 것이다. 불규칙한 전기가 많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빛을 우리가 태양 어떤 전지로 해서 그 전기로 바꾸거나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둘은 동질의 것이니까 거리가 좀 떨어져 있더라도 그것이 유도를 하는 것이다. 테슬라 전기도처럼 유도를 하는 것이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별들에만 빛이 가득한 것이다. 그럼 이걸 응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A사례에다 소나 점선 소나기에서 특정 어떤 전파나 소리를 소음을 또 소음도 이게 소리도 그 주파수거든요. 그걸 살짝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자극을 안테나 레이더에서 자극을 해주면 그쪽으로 그쪽 전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신 기술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보다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통신 거리가 늘어날 것 같은데 스마트폰에서도 특정 전파를 자극을 해주면 이쪽으로 통신 거리가 멀리 오긴 금방 멀리 있어도 좀 도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음을 집음하고 싶다 잠수하면서 특정 엔진음이다. 그럼 그쪽 주파수를 자극해줘. 그 음이 이쪽으로 집합되고 그럼 보청기에다가 사람 어떤 주파수 목소리 주파수 이렇게 다른 건 안 듣고 그것만 자극해주면 이쪽으로 들겠네요. 보청기 기술에도 사용. 또는 그 사무실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지우고 싶다. 그럼 지붕하는 기술, 전파로 유도해서 소리의 주파수를 이쪽으로 유도해서 소멸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소멸 전파 소리를 감소시키는 이런 그런 현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도 이제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잡음을 제거하고 특정 음만을 이렇게 어떤 중폭하는 이런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노이즈를 제거하고 이런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빛이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빛도 주파수니까 특정 빛을 이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빛을 반짝반짝반짝 그 해당되는 주파 빛을 갖다 반짝거리면 이것도 카운트 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이건 좀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망원경이나 망원 카메라일 때 우리가 자동차의 전조등 야간에 불빛을 보내가지고 빛이 반사되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망원경이나 망원 카메라 같은 데 이렇게 할 수 없을까? 또는 CCTV 같은 이런 데서도 그럼 이렇게 빛을 보내주자. 보내가지고 반사되는 빛을 플러스 시켜주는 거예요. 더해줘가지고 돌아오면 선명한 화면을 얻을 수 있겠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미경도 되고요. 이 기술 이렇게 정확히 잡혀 시작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빛을 그래서 이런 카메라다 그러면 이게 각도를 좀 이렇게 나팔식으로 벌려가지고 이렇게 반사각을 하거나 이걸 그 다이아몬드 커팅처럼 해가지고 해당되는 렌즈가 보는 부분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보고 나머지 빛을 모으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커팅 기술이 이렇게 렌즈 바깥에 이런 표면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빛을 모으는 이런 다이아몬드 커팅을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는 그 빛을 이렇게 모을 수도 있어요. 이걸 다이아몬드 커팅을 통해서 태양열이나 태양광이 어디 쪽으로 어느 각도에서 비춰도 빛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태양광 이렇게 어떤 발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군사 무기로 해가지고 여기서 빛이 어디 각도로 들어오더라도 빛을 태워버릴 수 있다. 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돋보기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을 통해 돋보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느 각도에서 빛이 들어오더라도 빛을 증폭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TV광, 레이저광 증폭할 때 이 기술 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스피커 같은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스피커 같은 것도 이제 아까 지금 이렇게 유선 방식, 무선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유선 방식에다가 파워선, 전기선이 있고 그걸 통제하는 통신선, 이렇게 통신선이 신경선이 되겠죠. 인처럼 얘기하죠. 거기서 언어풀을 해가지고 어떤 스피커가 이렇게 유선 무선이 있고요. 그러니까 10개를 설치해놨다면 5개는 켜고 5개는 끄고 특정 1번은 끄고 나머지를 갖다가 다 켜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런 걸 무선으로 하셔도 되겠네요. 그 무선으로 조명을 할 때
무선을 조명을 10개짜리 집 방 안에 20개짜리에다 무선으로 전파 통신하듯이 스마트폰 통신하듯이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것을 어떤 거는 켜고 어떤 거는 켜지 않고 조명, 스피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로봇이 20개 있다. 20개 있다 그러면 각각 서로 다른 파형으로 통신해도 되지만 같은 파형이라면 스마트폰 호출 번호처럼 100대 로봇을 각각 다른 동작을 시킬 수 있겠네요. 각각 명령 어떤 건 쉬게 하고 어떤 건 쉬지 않게 하고. 그러면 공작기계다. 그러면 공작기계 어떤 것은 이 동작을 한다. 어떤 것은 이 동작을 한다. 어떤 것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동작을 각각 틀리하는 로봇이 있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10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것은 신호를 주고 어떤 것은 신호를 주지 않아서 온오프식으로 그 동작만 계속 하게 하거나 이 동작만 하게 하거나 이건 5번 해라. 이거는 2번 해라. 이런 동작도 이렇게 온오프식으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로봇이 20대 있다 그러면 20대를 각각 다른 동작을 시켜도 되겠네. 로봇 공작기계다. 다른 동작 시켜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유선이나 무선으로 구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이 이제 100대가 있다. 그러면 드론을 어떤 목표를 지켜줄까? 좌표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숫자로 표시하고 1cm나 0.3cm, 0.1cm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든다. 또는 해당되는 로봇이 카메라를 합작하고 있어 보이는 화면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해당되는 어떤 사람이나 차량을 일련번호로 표시해서 공격하거나 건물을 일련번호로 표시해서 공격하거나 이렇게 회피하거나 살려줄 사람 아군은 살리고 적군은 죽고 이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해당되는 드론을 100대다 그러면 그 100대에다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각각 송수신하는 경우 또는 같은 파형의 그 전파를 송수신하는 경우 물론 암호 체계를 달아야 되겠죠. 적군이 조절하지 못하게 해서 전용 단말기라는 제도를 자동으로 암호가 풀어지는 전용 단말기 나만 조정해야 되니까 암호 체계를 복잡하게 해서 거기다 해서 오늘의 암고 열려라 참깨 언어 방식과 영상 방식을 같이 동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암고가 맞으면 송수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보안 체계가 되겠죠. 전쟁할 때 적군이 조정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100대 드론에게 각각 다른 명령을 주고 각각 다른 좌표로 공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전 좌표 입력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로세로 높이로 해갖고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드론은 해당되는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군데를 돌면서 이걸 갖다가 공격해. 택배 로봇, 택배 배달 로봇이다. 그럼 5군데만 배달하고 돌아오는 거죠. 호텔 서비스로 5군데 이렇게 호텔에서 배달하고 돌아온다. 이것도 되는 거죠. 집안의 진공청소기 로봇이다. 그럼 가로세로 높이로 해갖고 2군데만 딱 청소하고 찍어주면 지가 거기만 딱 청소하고 딱 돌아온. 지금은 막 지가 아무데나 돌아다니잖아요. 이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론에게 100대에게 조정을 했을 때 각각 다른 명령을 내려줄 수 있다. 이해가 가시죠? 아까 전에 제가 벌로봇 얘기를 했는데 곤충 로봇, 벌어 아니더라도 곤충 로봇이면 다 되겠죠. 그래서 곤충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미니 로봇을 얘기를 하는 거죠. 미니 로봇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는 나비를 만들었으니까 상관없이 남 잠자리를 만들었어. 그러면 네 기술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참 바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벌로봇이든 뭐가 됐든 예를 들자면 그래서 벌로봇이든 벌로봇이 아니든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각각 송수시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로 숫자만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한다는 거죠. 데스크탑이다. 데스크탑에도 송수신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 PC도 이렇게 또 스마트폰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스크탑에다 이걸 두자는 거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또는 앞으로 이렇게 차량에 싣고 다니는 무선 TV도 이게 나올 텐데 전화번호가 부여되겠죠. 전화번호가 데스크탑에다 전화를 부여하자. 노트북에도. 그래갖고 또는 고유번호. 그럼 이제 해킹을 할 때 누가 해킹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해당되는 서버다 어떤 이렇게 뭐 옥션이 됐든 해도 이제 사용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사용자 외의 권한을 가지고 제가 뭘 수상한 짓을 해요. 그럼 그 통신을 끊어버려요. 이해가 가시죠? 그럼 해킹 방지가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또는 나중에 형사고발을 할 때 걔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러면 흔적을 이렇게 남기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고소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그 사람을 찾는 거죠. 통신 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경로 추적 이런 것들. 뭐 앞으로 건 미래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뭐 데스크탑, 그다음에 노트북, 그다음에 어떤 스마트폰 이것이 서로 간의 통신 관계를 가지면서 인터넷망이든 아니면 자체 통신망으로 직접 뭐
데스크탑에 또 워키토키도 만드나요? 되죠. 그래서 스마트 워키토키로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을 만들어 갖고 직접 데스크탑하고 통신하고 데스크탑과 데스크탑 사이에 자체 통신망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요새 컴퓨터에 많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들고 다니면 워키토키식 데스크탑에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워키토키가 3km, 5km 가는데 제 방식에 서로 파행 인터넷 여러 개 전파를 묶은 거는 최소한 10km 그 이상도 간다. 그래서 워키토키나 이런 스마트폰에다 증폭기를 두면 출력을 증폭하는 출력을 좀 많이 줘야 돼. 그런 거 만들어서 군에서 하나 같은데 지금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얘기들을 갖다가 스마트폰이 워키토키 같은데 증폭기를 두면 서울 시내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통신하면 이동통신을 그렇죠. 그 망구축을 할 때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중폭기지를 갖다 이렇게 별로 중계기지죠. 별로 두지 않고도 서울시 전체를 커버해서 싸게 이렇게 유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이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사용자가 원하면 이렇게 차량에다가 갖고 다니는 집안에다 갖고 다니는 중폭기를 줘가지고 돈을 좀 주면 되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중폭기를 출력을 높여주는 중폭기를 이렇게 두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카바를 엄청 이렇게 저렴하게 해서 이동통신을 제공하고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슈퍼마켓 배달을 해준다든지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화환 서비스, 이삿짐 서비스, 보통 배달, 택배 배달에 어떻게 이렇게 배달은 배민 서비스처럼 배달은 이렇게 그런 앱을 통해 수익으로 가입자를 많이 올려가지고 그런 광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튜브 넷플릭스처럼 소비자 동영상 올려가지고 광고를 올리고 수익을 나누는 이런 기술도 상품도 판매하고 쇼핑몰을 그렇게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체 스마트폰이 이제 개인 방송국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이렇게 데스크탑이 개인 방송국이 돼가지고 그 번호를 이렇게 비싸게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체 방송국이 생긴다는 거죠.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그냥 쭉 깔아 놓는 거하고 자기가 동영상 유튜브를 하루에 10개, 20개 정하는 시간에 이렇게 내보낸다. 그게 방송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내 스마트폰에 인터넷망을 통해서 자체 통신망으로 워키토키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면 거기 이제 거기서 방송국에 나오게 그 스마트폰이나 제가 이렇게 데스크탑 TV에다가 와이파이처럼 공유 기능을 둔다 그랬죠. 공유 기능을 둬가지고 신호를 이제 처리해주기만 하면 돼. 몇 명이 접속을 하든지 처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망 하는 방법, 인터넷망을 사용하거나 자체 통신망 두 가지가 있고 신호를 처리해서 TV다. 그러면 하나의 TV로 각 방에 이렇게 사무실에 20개 있다. 그것을 거기서 신호를 처리해 줄 수 있다. 그럼 유무선으로 해가지고 유선이든 있고 무선이든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각 방에서 각각 다른 채널을 보거나 또는 채널을 실시간 채널을 보지 않더라도 유튜브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동영상을 각각 틀리게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 무선 둘 다 가능하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하나의 데스크탑으로도 여러 개의 작업을 하죠. 하나의 데스크탑에 여러 사람의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렇게 능력을 준다는 거죠. 여러 군데에서 무선으로 이제 무선 첫째는 유선 하나의 컴퓨터 안에 유선으로 20개가 달려있다. 신호 처리가. 그래서 각 방에서 이걸 가지고 하나의 컴퓨터 가지고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슈퍼컴퓨터라면 가능하겠죠. 일반 데스크탑도 가능합니다. 또는 무선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가져서 하나의 컴퓨터를 가지고 공유 개념을 가져서 그걸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쓰시면 되겠어요. 스마트폰 워키토키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것도 와이파이 방식으로 해서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에서도 쓸 수 있겠네요. 증폭기를 둬가지고 가능합니다. 현재 있는 와이파이 같은데도 와이파이 자체가 스마트폰처럼 통신하면 안 됩니다. 되죠. 그래서 와이파이 자체에다가 워키토키 기능을 좀 줘가지고 출력을 좀 높여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등록하면 스마트폰 여기 접속해가지고 많은 등록된 게 해야 되겠네요. 아무나 접속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요금 지불하면 되죠. 이런 방식의 와이파이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와이파이를 데스크탑이나 또 TV에 이런 와이파이 공유 기능을 줄 수도 있겠네요. 스마트폰. 그게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제발 이 통신 체계를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에다 정폭기를 둔다는 또는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좀 이거 개념 쓰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이제 드론 군에서 통신을 할 때는 워키토키나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을 할 때 드론 같은 거 띄우거나 무전병이 갖고 다니면서 좀 중폭 출력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폰이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출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갖고 다니거나 드론 차량에다 싣거나 위성에서 정찰기에서 비행체에서 이렇게 신호를 중폭해줘야 되고 중계를 해주는 중계 기지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자체에다가 중계 기지를 둔다, 출력 전파에 일단 중폭 기지를 둔다. 이 개념은 획기적인 거니까 제발 부탁인데 군에서 제 기술이 무단으로 엄청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주한미 대상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YTN은 제 기술이 포라시틱 창문 비상벨 시스템 현대기아차의 뭐 어떤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에다 격벽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배터리 열폭주가 일어나니까 저는 한 8개나 10개로 분할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쓸 배터리에서만 쓰면 이게 열이 항상 충만하지 않게 열이 항상 많이 있지 않죠. 그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CPU 같은 데도 GPU나 이런 디램에서도 언어프 구조를 가져와가지고 CPU 숫자를 현재보다 많이 늘려가지고 GPU 숫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언어프 구조를 가져가서 최고의 풀가동 상태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부품, 뭐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그 안에 있는 부품도 그렇게 돼요. 뭐 CL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어떤 캐시 메모리든지, 그 안에 있는 뭐 어떤 코어라든지, AL이라든지 모든 뭐 레지스터 이런 것들도 언어프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씁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이런 것들 수천 개 수만 개라도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조명하듯이 필요한 배터리에서 필요한 양만큼 전기를 항상 전기가 그 전기선에 흘러 있으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길바닥에 전기 버리는 거지. 필요한 수만 개 연결했다가 언어프 구조를 가져가지고 전선에게 자동으로 흘러갖고 그 낭비가 어디예요? 이게 전선이 각각 연결해 있는데 언어프 구조를 가지지 않으면 항상 그 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낭비를 없애고 언어프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이렇게 뭐 반도체에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술은 쓰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 대발 부탁인데 스마트폰이나 이런 워키토키에다가 중폭기를 달아서 군에서 이렇게 중폭화해서 신호를 멀리 이렇게 송수신하는 또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가지고 쏘는 위성통신에도 쓸 수 있잖아요. 머스크도 이거 썼을 것 같은데 머스크 위성통신 사업하죠. 앞으로 로봇이는 이거는 출력이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놓으면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레이저 전파를 묶어 쏘면 멀리 간다는 거죠. 송수신 거리가 뚜렷하게 가고. 그래서 A사라에다에서도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이렇게 레이더 소자를 갖다가 면적이 제한이 있습니까? 대중소로 만들어가지고 소자리를 많이 집정을 한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영상 레이더로 가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소자리가 많은 예를 약한 전파를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별로 대짜리 전력을 많이 주는 것, 대짜리가 있고 중짜리, 소짜리, 그 목적별로 팀별로 묶어 쏜다는 거죠. 그리고 레이더 소자 하나 하나에도 그 전기를 강중량으로 줄 수 있습니다. 목적별로 큰 소자에서도 작은 약한 전파를 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이제 레이더 소자를 이렇게 대중소로 만들면 최대한 많이 집중할 수 있다. 소자의 숫자를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디지털 영상 레이더로 발전하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전파를 약하게 써야죠. 강하게 주면 안 되죠. 그러면 큰 레이더 소자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하게 전기를 주는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아에서 이거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기를 출력을 할 때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고 쓰면 강한 용암열이 생긴다 그랬죠. 멀리 갈 뿐만 아니라 통신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전투기 기체에 맞으면 강한 용암열이 생겨서 소금전지 YTN 사이언스의 김대호 박사팀이 YTN 사이언스 얼마 전에 발열체 전도체죠. 여기서 그걸 가열을 할 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가지고 가로세로 높여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묶어서서 각 해당되는 부위를 각각 조사를 한다면 동시에 가열을 하는. 제가 전자레인지 같은데 잘 안 익잖아요. 밑에만 가열. 그러니까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열을 하자. 그러면 빨리 가열해야 된다. 전자레인지는 필요 이상으로 태워버리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해야 되겠죠. 출력이. 그러나
상중하로 물을 이렇게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전자레인지 기술을 얘기하거나 물에다가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기타 다른 전파도 돼요.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길이별로 틀리게 해서 조사를 해서 동시에 물을 끓이는 방법, 이런 방법을 얘기했죠. 또는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이렇게 물을 끓인다 그러면 돼지꼬리 땡땡이도 이거 원래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10개짜리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상중하로 동시에 데워버린다는 거죠. 또는 이거를 숫자를 많이 해버리면, 숫자를 갖다 많이 해버리면, 그러면 물을 동시에 작은 단위로 나눠서 끓여버리는, 엄청 빠르게 끓겠죠. 이게 이제 초고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엄청 시간이 단축되고. 집안에 있는 난방 보일러 같은 것도 보일러 물 데울 때 그걸 작은 물통으로 바꾸자.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해서 물체를 가스 방식이든 전기로 데우든 작은 단위로 물통을 놔서 끓여서 그걸 하나로 물을 합쳐주는 기술을 사용하자. 그럼 엄청 빠르게 물이 데워진다. 이거는 뭐 전기 온수기에서도 쓸 수 있고 정수기에서도 쓸 수 있는 방식이 돼. 그러면 전기 주전자 물 금방 끓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수기를 만들거나 온수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대용량의 어떤 대용량 물을 끓일 때도 이건 된다는 거죠. 뭐 물만 끓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끓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있는 어떤 온수 난방을 갖다가 난방하고 이렇게 어떤 온수 나오는 거, 샤워할 때 우리가 화장실에 온수 나오고 주방 물 설거지할 때 이거를 분리를 하자는 거죠. 선박 밸브가 고장이 많으니까 난방만 담당하도록 이렇게 해서 순환 펌프를 이제 난방 쪽으로만 돌리고 고장이 많아서 그래 비용이 거기다가 가스레인지에서 집안에 도시가스로 물을 대고 거기다 물 붓기도 하고 그럼 되게 연료가 적게 돼. 그런 것을 적절하게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가열해 준다면 전기 주전자 물 끓인데 전기 많이 듭니까? 안 들죠. 전기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잠깐만 이렇게 그거를 가열을 시켜주고 다시 물통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순환 펌프를 통해서 돌려주면 난방이 되게 저렴한. 지금은 난방 보일러 돌리느라고 전기도 많이 들어요. 전기도 많이 들고 가스는 가스대로 들고 그럼 이거를 이 방식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기 조전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기 온수기 만들거나 정수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전기 주전자를 여러 개로 작은 단위로 나눠서 그걸로 물을 공급을 온오프 할 수 있고요. 각각 몇 개를 킬지 물이 빨리 가열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 방식이 이제 온수기나 정수기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냉장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냉장고를 미니 냉장고로 해서 이렇게 냉기를 만들어 가지고 에어컨식으로 미니 냉장고식으로 하면 냉장고는 지금 어떤 실외기가 없잖아요. 실외기가 없어서 미니 냉장고식에 나와서 냉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작은 냉장고를 갖다 모듈식으로 20개짜리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온오프식으로 냉기를 만들어 갖고 특정 방을 냉각을 시킨다. 이런 기술도 되겠죠. 그럼 빠르게 냉기가 만들어지겠죠. 실외기가 필요 없으니까 짱이죠. 이런 방식의 에어컨을 만들거나 뭐 데이터 센터에서도 좋겠네요.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그 냉기를 만들어 갖고 어떤 차량이 있든 어떤 필요한 곳에 냉기를 갖다 쏘주면 냉각 방식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의 모듈식의 이렇게 작은 냉장고를 만들어서 에어컨을 만드는 식으로 실외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돼요. 냉장고 방식의 어떤 에어컨을 만든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다. 에어컨도 그러면 미니 에어컨이 있을 수 있겠네요. 미니 에어컨을 갖다 모듈식으로 20개짜리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만 나오는 이렇게 것을 연결해 가지고 실외기를 하나 갖고 실외기 1개, 2개 갖고 20개짜리 또는 10개짜리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미니 에어컨. 그죠? 미니 에어컨을 달아서 그런 방식의 에어컨을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미니 에어컨을 갖다가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몇 개짜리 모듈식 냉장고도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냉장고 에어컨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히터기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히터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히터기도 10개짜리 20개로 온오프식으로 대용량 히터 할 때도 쓸 수 있겠죠. 그런 식의 모듈식의 히터기, 모듈식의 정수기, 모듈식의 냉장고 에어컨을 만드시면 되겠네요. 냉풍기도 가능해요. 모듈식의 선풍기도 가능. 선풍기 10개짜리 이렇게 온오프 구조를 가져 그런 것으로 이제 바람을 만들어낸다. 그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선풍기를 상중하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선풍기 틀거나 에어컨을 상중하로, 냉풍기를 상중하로 해서 틀어주거나 히터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방안을 동시에 시켜주는 거죠. 윗공기, 중간 공기, 아래 공기.